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계약 명의신탁에 대해서 좀 볼까요? 매도인 악의 계약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자, 이때 매도인의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까? 부정된다는 말인데요. 매도인 악이라는 거는 명의신탁 사실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고요. 이 경우 매도인 악의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대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꼴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등기를 넘겨온 거를 기화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를 해버리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제3자를 보호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박탈된 꼴이 됐고 수탁자가 처분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가 문제됐는데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렇고 등기까지 여기 이제 와 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런 사안에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병이 X토지를 갖고 있는데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등기까지 넘겨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매수자금을 이렇게 제공했던 거예요. 그리고 X부동산을 을 네 이름으로 사, 갑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매수자금 제공할 테니까 나중에 이거 나한테 등기 넘겨줘. 아니면 이 부동산 내 거야 라고 내부적인 계약이 있던 겁니다. 신탁계약. 자, 보통 이런 신탁계약이 있을 때 계약자로 나서는 매수인으로 나서는 사람은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이런 신탁계약을 잘 몰라요. 실무적으로는. 그런데 요 사안에서는 을과 갑 사이의 신탁계약을 병이 알고 있는 걸 전제합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이런 게 이제 전제해서 이제 나온 판결인데 이게 이제 2019년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을과 갑 사이의 신탁 관계를 알고 있는 걸 전제해요. 자, 보통은 어때요? 매도인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릅니다. 보통은 이 내부적인 신탁 관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계약자로 을이 나섰는데 이때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 실명법 4조 1항 2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2항에 4조 2항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로 나와요.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 선이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 근데 매도인 악이죠. 이 사안은 신탁계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원칙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 실명법의 원칙은 뭐예요? 신탁, 그 다음에 물권 변동 모두 뭐예요? 무효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등기는.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그대로 병입니다. 병. 자, 이렇게 소유권자가 병임에도 불구하고 을이 정한테 제3자한테 이렇게 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면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 따라서 이렇게 제3자는 보호가 됩니다. 명의신탁을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이 정을 보호해요.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권이 박탈된 꼴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어쨌든 소유권 침해했으니까 불법행위 같기는 한데 이게 과연 손해배상 가능하냐? 왜냐하면 이게 매매대금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을로부터 병이 매매대금을 받았어요. 자, 이게 매매대금까지 받았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 매매대금을 받았으니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가 없다라는 게 이 판결입니다. 자, 이 손해가 없는 이유는 또 나오는데 어쨌든 매매계약을 통해서 매매대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수탁자가 매매를 하면서 정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갑이 병한테 어떤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매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갔고 확정적으로 취득했고 갑이 나중에 병한테 추궁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매매대금을 받았고 따라서 병에게는 손해가 없다라는 판결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 판결은
양자간 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매도인 악의 계약 명의신탁을 언급하면서 이런 판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하나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이제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이 이 정의 소유권을 이렇게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 따르면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정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해배상 문제로 들어갔는데 이 정의 없다면 어떨까요? 이 정의. 이게 없어요. 다시 볼까요? 이 정의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이럴 때는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될까요? 여기 소유자죠, 그대로. 매도인 악의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대로 소유자입니다. 근데 등기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소 청구를 합니다. 말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말소 청구하면서 병은 매매대금을 돌려주면 돼요, 그냥. 그리고 등기를 다시 말소해서 일로 되돌려 올 수 있습니다. 뭐 진정명의회복, 뭐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말소 청구도 할 수 있죠. 진정명의회복, 이전 등기 청구는 명의자였던 경우에는 가능하죠. 이렇게 명의자였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이제 과거 명의자지만 이런 경우에 진정명의회복 또 가능합니다. 이전 등기 청구, 말소 청구도 가능하고. 자, 이렇게 하면서 말소 청구를 하고 이렇게 복귀시킨 다음에 돈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럼 부동산은 가치가 많이 올라갔겠죠. 그 부동산 이익을 향유할 수는 있죠. 이런 방식으로. 근데 이제 이 정이 있을 때는 소유권을 X 토지의 소유권을 정의 취득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건데 요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 정이 없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병이 을에게 말소 청구를 하고 매매대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부동산을 찾아와서 그 가치가 상승한 부동산의 이익을 병이 향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실무적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